자,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단점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첫 번째, 기금은 복지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대표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겠죠. 설계를 잘못하면 직원들끼리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대출이 안 되는가? 왜 특정 부서만 혜택을 받는가? 그래서 규정에 대한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직원 복지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요즘 그 핫한 제도,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원 복지는 챙기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주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고민하신 적 많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문제를 기업과 직원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직원 복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독립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라 직원 복지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적인 하나의 법인을 개설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익적 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순간 정부에서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등 가리지 않고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왜 사장님들이 이 제도에 열광할까요? 첫 번째, 세금 절감 효과가 강력합니다. 기업이 복지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5천만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10에서 25%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6에서 45%를 즉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출연하는 즉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게 되어서 특히나 인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억이 넘어가는 병원 원장님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를 50%나 내기 때문에 6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면 3억 원이 즉시 세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출연한 자금은 그대로 직원 복지로 재투자가 되는데요. 두 번째, 직원에게 지급해도 대부분이 비과세입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를 직원 급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과 퇴직금 부과로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모두 증가하는 반면,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대보험 부담을 절감하게 됩니다. 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하죠.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여행, 문화활동,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 보상, 명절 휴가비 지원 등 이런 항목들은 직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비과세가 됩니다. 즉, 직원의 월급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요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특히 주택자금 대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법인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해당 금액은 자산 처리되고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 대여를 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써도 만족도는 2배, 비용은 1배의 구조가 됩니다. 셋째, 기업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의 복지 비용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복지기금은 회사 재무와 분리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갈 때 미리미리 출연을 해두면 기업의 상황이 나빠져도 직원 복지를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핵심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특히 직원들에게 진행되는 대출은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심각한 시기에 핵심 인재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를 직원들로 구성하고 별도의 법인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 마음대로 직원 복지를 줄일까봐 걱정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없애고 투명하게 복지 혜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규정을 잘 만들어두면 그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원하는 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효과도 있겠죠. 자, 그럼 언제 도입하는 게 적기인가?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작아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 수 10명 이하의 기업이 도입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직원이 많다고 좋아지고 적다고 불리하고 이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직원 수가 적을수록 복지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규모가 큰 회사, 급여 인상 대신에 복지로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회사, 병의원, 학원, 프랜차이즈 등 인력 변동이 잦은 회사, 제조업, IT 등 복지 수준이 경쟁력인 회사, 회사 내 갈등 관리, 인재 유치에 고민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도입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단점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복지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대표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겠죠. 설계를 잘못하면 직원들끼리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대출이 안 되는가? 왜 특정 부서만 혜택을 받는가? 그래서 규정에 대한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무회계 기준을 제대로 모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복지기금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고 회계 운영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액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복지기금에 출연할 땐 전액 비용 처리가 되지만 복지기금 중에 20%는 유보를 하고 나머지 80%만 지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유보자금 20%로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직원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게 발생한 해에 복지기금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법인세 절세 효과는 물론이고 일부 소득을 기금에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자마자 바로 세금을 두드려 맞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가장 큰 고민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줄이고 소득은 안정시키고 복지는 강화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표님들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회사 복지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은 대표님. 두 번째, 성과급 지급을 더 효율적이고 세무 리스크 없이 하고 싶은 대표님. 세 번째, 직원 만족도, 유지율, 채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은 대표님. 이 제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검토해야 손해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영상 링크로 문의 주시면 기업 구조에 맞는 최적의 설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절세를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